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뭐냐는 질문에 딱 하나의 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수많은 정답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908년 포드가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 모델 T를 내놓으면서 미국은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을 제치고 단번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에 오릅니다. 당시 포드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 제조 과정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포디즘이란 단어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 증가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3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포드 공장이 다음 주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처럼 미국 경기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포드가 경영난에 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인데요. 미국은 1970년 세계 최초로 D램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만큼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이런 얘기가 돌더니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직접 반도체를 들고 나오더니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갖추라고 지시하면서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미국이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반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 최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보다 한 발 앞서 176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합니다.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 한국의 두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절반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4세대 10나노 D램도 마이크론이 빨랐다는 소식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5일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사상 최초로 HKMG 공정, 즉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적용한 512GB 용량의 DDR5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용량과 속도를 가지면서도 전력 사용량은 줄인 제품인데요. 기존 반도체는 D램 절연막을 형성할 때 이산화 규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 공정이 거듭되는 미세화 과정을 거치며 이산화규소로 구성된 절연막의 두께가 3나노미터 이하로 얇아지게 되면 새나가는 전류량이 늘어나고 반도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일명 터널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높은 유전율을 보이는 하이K 물질을 D램 절연막으로 활용함으로써 HKMG 공정을 세계 최초로 반도체에 적용시킨 DDR5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DDR4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125% 늘어나고 모듈 하나당 256GB까지밖에 올릴 수 없었던 용량의 한계를 2배 늘어난 512GB까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전력 소모량은 13% 더 적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차세대 컴퓨터에 걸맞는 초고성능 D램 반도체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1992년. 그 후로 30년이 지나는 동안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는데 위협이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숱한 도전과 위협을 뿌리치고 30년째 지켜온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자가 한 발 다가오면 두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